안녕하십니까. 주식 전리안 도깨비 벨리입니다. 25년 12월 2일 증권 마감 시황 올려드립니다. 현대차 주가 운 따르는 흐름. 어제 현대차 어제 올라가야 되는 날인데 못 올라갔단 말이야. 그렇죠? 코스피 돈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힘이 없으면서 현대차로 돈이 가야 된다. 순환매 차원으로 그래야 코스피를 지켜준다 했는데 어제 그렇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현대차의 운이 따라줬습니다. 오늘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이 따랐죠.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오늘 올라가면서 오늘 아침에 도깨비밸류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중요한 날이라고 해드렸어. 그렇죠? 그런데 오늘 올라갔습니다. 현대차가 밀어줬어요. 현대차가 분위기상. 자, 또 뭐가 있습니까? 도깨비밸류가 증권 뉴스나 여기저기 유튜브에서 하지 않는 말 딱 하나가 있죠.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많이 하면 올라갑니다. 그렇죠? 개인 투자자 오늘 1조 5천억을 또 매도를 했습니다. 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야. 오늘 같은 날 만약에 개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다? 그러면은 오늘처럼 이렇게 코스피가 많이는 안 올라왔습니다. 1% 이상 안 올랐습니다. 개인이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자를 잘 맞춰야 돼요. 엇박자 때문에 수익 하나도 안 난다니까. 지금 올랐다 내렸다. 조정 11월달 가격 조정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 올라오는 흐름이 편안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아니거든.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가거든. 이게 엇박자 타면 흐름을 못 탄다는 거예요. 내가 팔면 올라가고 내가 사면 떨어지고. 그래서 도깨비밸류 시황글을 매일매일 들으라는 겁니다. 자, 도깨비밸류가 11월 마지막 주에 도깨비밸류가 뭐라 그랬죠? 자, 현금 30%만 들고 있으면 공격적으로 하라 그랬죠. 공격적으로 하란 분이 먹는 거예요, 지금. 응? 어설프게 무서워서 들어가면 못 먹는 거예요. 현금 30% 있으면 공격적으로. 그리고 도깨비밸류가 한 말이 뭡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에. 업종의 대장주를 차라. 업종의 대장주.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도깨비밸류가 말하고 바로 됐으면은 더 좋았겠지만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그런 흐름이 하루 이틀 지나고 그런 흐름이 나온다는 거는 그만큼 제가 말하고 나서 하루는 떨어졌으니까 싸게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지. 결과적으로. 그렇잖아요. 얘기하자마자 그 아침부터 쭉 올라오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업종의 대표주. 업종의 대표주가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또 오늘 잘 올랐어. 그러면 세력들이 어디에 또 배팅을 했을까? 그게 중요하죠. 그렇죠? 자, 오늘은, 자, 어제는 똑같다 그랬죠. 하락이나 상승이나 똑같아. 그런데, 지수가 위로 가면은 4,000에서 4,010까지는 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오늘 4,000 코앞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오늘은 답부터 드리자면 옵션 포지션 상승의 배팅이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수가 한계가 있어. 오늘 벌써 올라왔어.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올려드린 내용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 짧게 한번 보세요. 미국 유럽 증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코스피 오늘 위냐 아래냐 결정나는 하루 이렇게 올려드렸잖아. 그렇죠? 결정나는 하루. 위든 아래든 결정날 때는 어설프게 오르진 않거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현대차의 행운이 따라줬다. 자, 어떤 행운? 자, 자동차 관세를 15% 인하한다. 이런 뉴스는 참, 15% 인하 벌써 미국하고 우리나라 서로 합의 본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건 이거지. 이거 소급 적용. 소급 적용. 자, 일본보다 우리가 한 달 넘게 우리는 25%를 냈었고 일본은 벌써 15%를 냈잖아. 그렇죠? 그런데 25% 내던 거 일부를 소급 적용 받는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소급 적용을 받으면 돈을 버는 거지. 그렇죠? 자,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 제가 골프장을 가는데 25만 원에 계약을 했어요. 예약을 했어요. 그런데 무슨 할인 찬스가 있어갖고 15만 원씩 한다는 거야. 나 먼저 예약한 사람 어떻게 됩니까? 소급 적용 해줄게요.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돈 번 거잖아, 10만원. 현대차가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오늘. 그런 뉴스가 나와서 오늘 현대차 중요한 구간에서 오늘 반등이 기분 좋게 나왔다. 어제 수급도 안 주고 안 좋았잖아.
어제 올라줬어야 되는 날이었거든, 현대차가. 어제. 근데 빠졌잖아. 그러죠? 그렇죠? 근데 오늘 분위기 역전이 됐단 말이야. 참고로 저는 삼성전자 어제 팔았다 그랬죠. 자, 현대차 샀습니다. 예, 오늘 현대차 샀습니다. 자, 며칠 동안 쭉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현대차 가시고 계신 분들. 이래서 아나운서들이 중간중간 물을 마시는군요. 물을 안 마시고 계속 말을 했더니 조금 버벅거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목소리도 좀 밖에 나왔다 하더니 조금 이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현대차도 하이닉스도 수급이 좋아. 자, 오늘 중요한 거가 현대차 중요한 거 이런 걸 떠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위로 가느냐 아래로 가느냐 결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어제 그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기관하고 외국인이 별로 안 쳐다봤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까지도 만약에 그런 흐름이 나오면 밑으로 가는 흐름이었거든. 그런데 오늘 분위기가 확 바뀌었어요. 이런 분위기 바뀐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결론은 매도를 하니까 그렇게 바뀌는 거야. 그래서 이 세력들은 위든 아래든 다 배팅을 해놓고 있단 말이야. 어제 도깨비밸류가 옵션 포지션 나온 거 뭐라 그랬습니까? 위하고 아래하고 똑같다 그랬잖아.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냐 그거에 따라 가는 거야. 왜? 위로 가도 옵션은 수익이고 아래로 가도 수익이야. 왜? 배팅을 똑같이 했거든. 배팅을 똑같이 했어. 자,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했느냐? 상승의 배팅을 더 하긴 했는데 자, 박스권이라 그랬죠. 제가 박스권. 예, 박스권만 딱 잡아놨더라고. 오늘 옵션 포지션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제 거예요. 어제 거. 자, 어제 거 보세요. 49대 51. 위 아래 똑같아요. 49대 51. 위 아래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위로 올라왔죠. 오늘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야. 지금 야간 증시에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오늘 정규장에서 여기까지 왔고 565.50까지 왔었단 말이야. 오늘.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상승에 배팅한 것도 이거랑 똑같아. 숫자가. 그러니까 더 위로 가지는 않았어. 더 위로 가진 않았단 얘기야. 하락도 똑같아. 하락도 이 정도의 배팅을 했고 상승도 이 정도의 배팅했어. 오늘. 그래서 여기 안 적어드린 거야. 똑같아. 그런데 상승 쪽으로 조금 수량이 올라가긴 했어요. 그런데 벌써 올라왔단 얘기야. 여기 숫자까지. 오늘 미국 증시가 잘 끝났어. 그럼 내일 우리 증시 또 상승 출발하겠지. 그렇죠? 그러면 4천 넘어서 시작할 거란 말이야. 그런데 만약에 개인 투자자들이 내일은 또 매수를 덤빈다. 그러면은 윗꼬리가 적당히 길게 나올 수도 있고 적당히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내일 주춤거린다면. 자, 옵션 포지션을 그렇게 잡아놨어도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강하면 계속 가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다가 만약에 주춤거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다. 그럼 윗꼬리가 길 수가 있다. 그런데 내일도 개인 투자자들이 만약에 매도를 또 한다. 그러면 내일도 미국 증시가 잘 끝났을 때는 내일도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내일 아침에 더 자세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어제 옵션 포지션하고 오늘 포지션하고 똑같습니다. 방향만 포지션만 윗방향으로 수량이 더 많이 좀 늘었다. 어느 정도냐? 55대 45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자, 어제하고 금요일하고 코스닥으로 돈이 몰렸잖아. 그렇죠? 어제도 코스피는 약했잖아. 오늘 올라온 거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이야. 1.9%나. 그렇죠. 1.9% 올라왔는데도 코스닥이 안 떨어졌다는 얘기야. 괜찮다는 얘기야. 외국인 파는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랬죠. 기관이 들어오느냐 마느냐 이거거든. 기관이 들어오나 마느냐 이거거든. 근데 기관이 들어왔어요. 코스피도 들어왔지만 코스닥도 들어왔어. 자, 코스닥은 옵션 포지션 이거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전에 설명해드린 4010까지 가면 또 내려올 수 있네. 이런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흐름 나쁘지 않다. 개인 투자자들이 코스닥 보시면은 1400억까지 매수를 했었어요. 1400.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 여기 1600억까지 매수했었네. 점점점 매수가 줄었죠.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도
자, 코스닥 지수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내려왔었거든. 그렇죠? 강보합까지, 죄송합니다. 예, 이렇게 내려왔었거든. 응? 내려왔었거든. 분봉으로 보시면, 자, 이렇게 하락 구간으로 왔었단 말이야. 여기다, 여기. 죄송합니다. 하락까지 왔었단 말이야. 그렇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점점점, 매수를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크게 늘리진 않았어요. 이렇게 쭉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올라왔어도 코스닥도 괜찮다. 흐름은 이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대감에 가는 거야. 정부에서 코스닥 살리기 한다니까. 그렇죠? 기대감에 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감이 늘어나게 생겼어. 이게 뭐냐?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예요. 코스닥 살리기 대책 12월 중순으로 미뤄져. 원래 4일날 내일 모레 발표하기로 했었거든. 그런데 12월 중순으로 미뤄져. 발표를 하면 한 번 또 쭉 가거든. 근데 중순으로 미뤄졌으니까 기대감에 질금질금 올라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종목들 개인 투자자들은 코스닥을 많이 들고 있잖아. 그렇죠? 자, 기대를 한번 해보시고 한번 계속 지켜보자고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늘 수급 좋았습니다. 기관 외국인 같이 들어왔어요. 어제는 별로였는데 오늘 이렇게 이틀 연속 이어지면 별로거든. 그런데 현대차도 하루 만에 분위기 바뀌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수급이 이렇게 바뀌었고, 개인이 달려들면서, 개인이 매도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업종 대표주, 저희 VIP 회원님, 그리고 일반 채널, VIP 회원도 들고 있고, 일반 채널방에도 들고 있고, 고영. 고영은 오늘도 올라가. 우리 15,000원대 매수했는데 어디까지 갈련지 3만원대까지 가면 100% 수익인데, 그렇죠? 한번 기대해보는 거지 뭐. 수급도 좋습니다 오늘. 그렇죠? 고영 오늘 코스닥 지수가 내려가든 말든 그냥 막 가더라고. 자, 잘 올라갑니다. 또 ABL바이오. 자, 오늘도 올라갔어요. ABL바이오. 그렇죠? 근데 오늘 어느 증권 뉴스 보니까 AL바이오 상승하다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어떤 잘못된 앵커가. 올라갔습니다. 오늘 수급 기관이 계속 사고 있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는 오늘 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제약바이오는. 그런데 AL바이오는 안 받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차전지 보셔야죠. 자, 2차전지 조정을 좀 받고 우리가 여기에서 매수를 했다 이야기 해드렸죠. 이 네 종목 중에 한 종목입니다. 자, 2차전지 장중에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했어요. 오늘도 이 에코프로 보세요. 이렇게 하락했었어요. 그렇죠? 자, 오늘 저가가 3%, 3.2% 하락했었어요. 근데 올라섰어요. 그렇죠? 예, 아래 꼬리가 다 있습니다. 자, 얘네들 이렇게 가고 있고, 자, 반도체 종목 로봇주 이렇게 한번 세 업종을 오늘 보겠습니다. 자, 로봇주도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렇죠? 우리 회원님들 레인보우로 많이 먹었죠. 많이 먹고 50만원대 팔았잖아. 팔고 나서 조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제 오늘 장중에 변화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 더 올라갈까 내려갈까 서로 싸우는 구간이야. 지금 로봇주도 그렇고 2차전지도 그렇고. 자, 어찌됐든 강하게 올라온 것은 늘 뭐라 그랬죠? 외봉을 만들고 내려가지 않는다. 자, 이게 외봉이잖아. 쌍봉 만들러 가는 거야. 꾸역꾸역 여기까지 갈 겁니다. 꾸역꾸역. 얘들도 마찬가지고. 꾸역꾸역. 얘들도 2차전지도 꾸역꾸역 어찌됐든 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팔아야 될지 들고 가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겠지. 그렇죠? 저 같으면 비중을 줄이겠다. 이렇게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반도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이렇게 세 개만 보자고요. 어차피 차트는 다 똑같아. 자, 모든 종목을 다 보세요. 로봇주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11월 초에 고점을 만들고 다 이렇게 조정을 받았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조정받고 올라가는 속도가 반도체가 제일 약하다는 거야. ENF는 우리가 이틀 만에 좋은 수익으로 나왔고, 이오테크닉스도 좋은 수익으로 나왔고, 여기까지 들고 갈 수도 있었겠지만
어차피 처음 들어갈 때부터 이번 반도체는 단기로 보자 해서 그렇게 나온 겁니다. 왜? 분위기 바뀌니까 다른 종목으로 옮겨 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자,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본 공통점이 뭡니까? 11월 초까지 쭉 올라온 거 가격 조정을 받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자, 반등이 나오는 구간인데,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다는 거죠. 어떤 분위기? 로봇주, 반도체주, 2차전지, 이런 새 업종으로 중소형주들이 쭉 몰렸었는데, 이게 조금씩 나눠갖기 한다는 거야, 나눠갖기. 좀 전에 보여드린 고형 그런 종목으로 갔듯이 서로 나눠갖기 하고 있는 거야. 나눠갖기. 고형 우리가 여기때에서 사서 15,000원대 사서 이걸 수익을 보고 있는 거야. 미리 사놓고 기다렸단 얘기지. 여기선 얼마나 왜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여기서 한 달 반 동안 왜 안 올라가 왜 안 올라가 그러다 쭉 가는 거야. 그렇죠? 이게 업종의 대표주란 말이야. 로봇주. 로봇주인데 일반 로봇이 아니지, 얘는 고형은. 의료 로봇, 수술용 로봇. 그거 우리나라의 1등이란 말이야. 그래서 가는 겁니다. 자, 그럼 반도체 종목, 2차전지 종목, 로봇주 수급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국인이 사고 안 사고는 중요치 않아요. 늘 말하지만 기관이 사야 됩니다. 일단 ENF 기관 잘 사고 있고, 자, 이오테크니스도 기관이 잘 사고 있고, 자, 하나마이크론 잘 사고 있고, 일단 반도체 좋네요. 로봇주도 수급 좋고, 예, 다 기관이 사고 있어요. 그렇죠? 기관이 사고 있어요. 자, 에코프로 기관이 사고 있고, SDI도 사고 있고, 다 사네, 다 사. 포스코퓨처엠, 얘는 왜 이러니? 얘만 왜 이럴까? 포스코퓨처엠. 자, 뭐 하이닉스 이런 건 볼 게 없고, 그렇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이 사는 거를 만지작거려야 된다. 이렇게 힌트를 드리면서, 자,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올려드릴 내용이 있습니다. 네이버 보셔야겠죠. 네이버 우리가 포기했잖아. 그렇죠? 30만원까지 가자 생각했는데, 이거만 먹고 팝시다 하고 포기했죠. 도쿄밸류가 며칠 전에 오늘도 못 가면 안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팔았단 말이야. 26만 얼마 때 팔고 나왔단 말이야. 그 뒤로 수급 보세요. 그렇죠? 예,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황전략 들으면 이렇게 대형주들은 제가 말하는 게 거의 맞아요. 뭐 코스닥의 개별주 그런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은 어떻게 100%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반도체 업종이라든지 로봇 업종이라든지 이렇게 싸잡아서 업종을 알려드리는 거, 이건 거의 다 제가 말하는 게 맞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늘 보시라 하면서 시황전략을 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자, 미국 선물지수입니다. 현재 나스닥 0.43%, 어제 하락한 거 올라왔네요. 그렇죠? 자, 어제 미국 증시 3대 지수, 유럽 증시가 모두 빠졌는데 오늘 반등이 기분 좋게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아침에 올려드리고, 자, 현재 프리마켓, 애프터마켓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3%까지 올라왔고요. 하이닉스 조금 더 올라왔고, 현대차도 조금 더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저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좋아요 부탁하고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